280억 원대 군산 지역 가상화폐 사기 사건 검찰 수사가 떠넘기기식으로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출산율 높이기에 경쟁적이지만 출생아 수의 결혼까지 줄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국립감염병 연구소로 전환을 위한 전북도와 대학 측의 합의안 도출이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군산 지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 경찰 조사 결과 피해액만 680억 원에 달해 충격을 줬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단죄 방안이 시급한데 검찰의 시간 끌기식 수사에 피해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군산의 한 카페. 가상화폐 업체라고 소개한 에어비트 클럽 관계자가 달콤한 말로 투자를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인데요. 나 120만 원 투자해 19억을 벌었어요. 6개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비트코인 차익 거래를 해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끌어모아 돌려막는 단순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액만 680억 원에 달한다며 피의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 안심시키는 등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SPG 지역에 있는 거는 출금 쪽에서 폴리에서 받으셨는데요. 그 사이 검찰 수사는 탁구공을 주고받듯 군산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군산으로 돌아왔고 담당 검사도 5차례나 바뀌었습니다. 한겨울은 사실 수사를 보시거든요. 한겨울 지나면요. 뭐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더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왔다는 갔어요 피해자들이? 수사는 받았어요? 건으로는 아직 한것 같아요. 군산 지역 총책으로 가족 계좌를 이용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 55살 편모 씨는 지난해 3차례나 구속을 모면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친척과 인척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편 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다 경찰에 또 입건됐을 만큼 재범도 우려되는 상황. 피해자들은 지지부진하기까지 한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 의지가 없고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편이고 죄를 짓거나 진 놈들은 돈만 있으면 처벌 안 받고 피해자들만 그냥 죽어나고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법무부 장관은 석 달 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청식에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인 사건 못지않게 일반 시민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상화폐란 신기루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부주의를 질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의 죄를 엄단하지 않는 한 신종수법을 동원한 민생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거란 예상은 추측을 넘어 현실이 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학교 등교 수업이 이어지면서 유증상자도 잇따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2차 등교일인 어제 하루 650여 명의 학생이 발열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만 등교 개학 이후 확인된 학생 유증상자는 전체 등교 학생의 0.8%인 890명에 이르는데 자가격리 후 증상이 사라져야 재등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도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거주자와 교류가 많은 역과 터미널, 예식장과 장례식장, 관광지 등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PC방 등 10개 업종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수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 정책이 시군마다 경쟁적인데도 도내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율까지 감소하고 있어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에 전북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44명, 1년 전인 지난해 3월에 비해 68명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1, 4분기에 태어난 아이 숫자도 2,137명으로 지난해 1, 4분기에 비해 251명이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 11,000명에서 지난해 8,978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는데 올 들어서 또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도 2018년 1.03명에서 올해는 0.9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북 지역의 올 1,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 가운데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젊은 인구들이 지역에 남아서 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직장활동을 하면서 그래야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당연히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고요. 혼인 건수도 줄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올 1, 4분기 혼인 건수는 1,6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6건이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조혼인율도 전북 지역은 3.6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한 건이 적은 전국 시도 최하위입니다. 시군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결혼 건수는 줄고 출산율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저우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이 다음 달 마감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 달 5일까지 요일에 상관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에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 기한은 없는데 어제까지 도내 신청률은 75만여 가구가 접수를 마쳐 93%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삼겹살과 한우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킬로그램당 23,827원으로 지난 201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 가격도 킬로그램당 93,124원으로 이달 초에 비해 2,000원 정도가 올랐는데 긴급 생활 자금이 지원되면서 오름세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의지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호기를 맞았는데요. 전북대와 전라북도 모두 활용법을 찾자는 데 공감대를 이뤄 조속한 합의 도출 여부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주목받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송하진 도지사가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의 전환을 화두로 던지면서 도내 관심사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완전한 국립화가 전북대의 발전과 인체 감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을 국가적으로 연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에 전북대가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분원을 유치하면 예산 확보와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도는 인력과 예산 문제를 들어 아예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자는 데 반해 전북대는 현 상태를 유지한 채 공동 활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에 최적화된 연구 장소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 대학 측 설득이 관건인 셈입니다.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두 기관뿐 아니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대학의 그동안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설립 당시 세웠던 연구 보장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완전히 감염병 연구소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이관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해왔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 분야가 아예 싹 사라지게 되고요.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맞은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한 도와 전북대가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혁신도시 평가 용역 결과 발표 지연으로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국토연구원이 오늘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와 정책 지원 용역 조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돼 다음 달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추진이 예상되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일정 지연과 함께 전북이 희망하는 금융기관 중심의 유치 전략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 대한방직터 개발을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전주시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까지 워크숍과 공론조사 등을 통해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로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해당 부지를 인수한 자광은 430m 높이의 타워와 3,000가구 아파트 건립 등 2조 5천억 원 규모의 개발 계획을 내놨는데 전주시는 계획을 보류하고 공론화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각종 현안을 놓고 충돌이 잦은 도내 대표적인 경계 지역이 군산인데요. 그 불편한 이웃인 충남 서천군과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공동 용역에 합의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시와 서천군의 금강하구 이용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왔습니다. 군산시는 준설 과정에서 생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가량인 금남도를 개발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천군은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서천군은 금강 하구뚝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다며 해수 유통을 요구했고 군산시는 절대 반대를 고수했습니다. 개발을 우선한 군산과 환경을 앞세운 서천군이 사사건건 충돌한 겁니다. 수십 년간 한 발짝도 못 나가던 두 시군이 상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강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에 공동 착수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들을 좀 더 트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금강과 서천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금강 하구의 공동 활용 방안이 도출되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구역의 지역 발전 모델은 차기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서 국정과제 아젠다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이라는 공동의 자원으로 연결된 두 자치단체가 개발과 환경이라는 차이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조금 전 8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이 시각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영화제는 앞으로 열흘 동안 심사 상영과 온라인 상영을, 이후 넉 달 동안은 극장 상영을 통해 관객을 만납니다. 지역 갈등 양상의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그린 뉴딜 방침에 따라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방조제 관할권 등을 이유로 한 수변도시 조성 반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수변도시 차질은 당장 기업 유치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완성까지 앞으로 9년이나 남은 만큼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3구역 사업에서 지역업체 배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당초 지역 기자재 50% 이상 구매 의무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지역업체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주량 기준이 100메가와트 이상으로 대기업 잔치가 되고 있다며 지역 상생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상반기 공개 채용 면접 시험이 진행됩니다. 전기안전공사는 당초 3월 예정했던 면접 시험을 감염병 사태로 2차례 연기했지만 수험생의 편의와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해 이번 주말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올 초 지원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등을 통해 200여 명을 1차 선발했고 이번 면접에서 146명의 합격자를 확정합니다. 전주시가 관광공사와 관광 거점도시 육성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주시는 한국관광공사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구축과 해외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국제관광도시로는 부산광역시를, 지역관광거점도시로는 전주시와 목포시, 안동시, 강릉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전라가명 주변 건물을 예스럽게 단장하는 데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전주시는 전라가명에서 완산교까지 500m 구간 50여 건축주와 협약을 맺고 가명과 어울리도록 건물 외관과 5개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과거 호남의 중심으로의 위용을 되살리기 위해 건물 외관과 간판이 통일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